어제 운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전신 근육통이 와. 아, 너무 아파. 자, 가봅시다. 보면은 뭐 글이 길지, 그지? 어, 글이 길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각 문단이 뭔지는 알아야 돼. 그래야 나중에 읽고 나서 까먹지 당연히. 까먹었을 때 아, 대충 저기서 무슨 말 했었으니까 다시 봐야겠다 이런 감이라도 온다고. 근데 글을 다 읽었을 때 내가 뭐 하고 있었냐면 나는 중간중간 멈춘 다음에 내가 지금 이 긴 글에서 어디쯤을 읽고 있는지 자꾸 글 전체를 봐 나는. 근데 그게 나도 학생 때는 잘 안 하던 습관인데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니네한테 가르치려면 내가 각 문단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가 명확해야 되잖아. 더 그래서 신경 써서 글 전체를 보려고 연습을 하는데 내가 해보니까 이게 나. 학생 때도 이렇게 하는 게 나. 그러니까 너네가 이 글을 다 읽은 다음에 누군가한테 이걸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글 전체를 자꾸 이렇게 보는 거야. 어? 이 글이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오고 있네? 되게 추상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같이 하면서 보자. 첫 문단, 서양의 과학과 기술, 천주교의 수용을 반대했던 이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 이제 바보가 아니잖아? 음.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건 같은 층위에 몇 개가 있는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럼 방금도 봐봐. 반대를 몇 개를 한 거야? 두 개를 한 거야. 그지? 뭐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정보의 어떤 그 층위를 이해하라고. 그지? 서양의 과학과 기술을 하나고 천주교 이렇게 두 개야. 두 개를 반대한 거지, 수용을. 그지? 그러한 이 항로를 비롯한 척사파의 주장은 개항 이후에도 계속되었지만 개활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다. 개물 성무와 화민 성속의 앞글자를 딴 개화는 개항 이전 각과로 개항 이전에는 야 근데 봐봐 우리가 국어를 지금까지 했으면 개항 이전에는 이런 말 봤으면 뭐 나와 이제? 개항 이후에는 나오겠지. 그리고 이 글이 어떻게 갈 거라는 것도 벌써 느낌이 와? 시간축으로 갈 것 같지? 응. 시간축으로 간다는 건 무슨 말이야? 비교 대조를 기본적으로 떼야겠다는 거지. 시간대에 대해서. 계속 가서 자 이때 개항 이전에는 뭐 어떤 거야? 통치자의 통치 행위로서 얘들아 너네 이 문장 구조 이해돼? 뭐뭐로서 뭐뭐를 의미했다라고 하면 어떤 거야? 그러니까 방금 봐봐 통치자의 통치행위로서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지식 확장과 피통치자에 대한 교화를 의미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야? 통치자가 어, 하는 행위인데 어. 그치 뭐뭐인데 이렇게 붙잖아. 내가 정리해줄게. 뭐뭐인데라고 하면 위에가 인덱스가. 봐봐. 예를 들면 내가 나는 나의 생존 행위로서 과일을 처먹었어. 이러면 생존이 뭐야? 이 위에 있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로 과일을 먹는 게 내려오는 거야. 방금도 봐봐. 뭐뭐로서 뭐를 했다는 건 뭐뭐의 의미를 부여한 거잖아. 그럼 너네 머릿속에는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뭔진 몰라도 통치자의 통치 행위인데 그건 그 중에서 뭐다? 이렇게 가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렇게 하면 뭐가 잘 보이는지 알아? 봐봐. 계속 가봐. 다음 문단. 개항 이후 가꿔주면서 아 방금이랑 정확하게 대립각 쓰지 이제 확실하게. 서양 문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서양 문명의 수용을 뜻하는 이거 뭘로 정의한 거야? 수식어로 정의한 거지, 그지? 그럼 서양 문명의 수용을 뜻하는 이게 중요한 거야, 그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개화 개념도 이거잖아, 그지? 서양 문명의 수용이잖아, 개화가. 안 그래? 그래서 이모군란 이후 고종은 정책을 추진하면서 반서양 정서의 교정을 위해 한성순보를 발간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애들이 뭐 정보 처리할 때 되게 힘들어 하는데 봐봐. 그럼 지우개가 왜 이런 거밖에 없지? 방금 뭐 자강 정책을 추진하면서 반서양 정서의 교정을 위해 한성순보를 발견했다. 복잡하잖아. 뭐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 어때? 근데 너네 이제 할 수 있겠어? 자강 정책이 위에 있는 거지 그냥. 그 모든 걸 자강 정책이라고 부를 건데 그 자강 정책 내에서 뭘 했다는 거야? 한성순보를 발견해가지고 반서양 정서를 교정했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해주면 되는 거지. 그지? 내가 뭘 시도하는 거냐면 글의 문장이 길어지고 복잡해지고 말이 많아질 때 한국말이 너네가 이해 못하는 말은 없어. 분명히 위, 아래, 옆에 중에 하나야. 그것만 잘 잡아놓으면 머릿속에서 그렇게 헷갈리지 않는다고. 오케이? 어쨌든 이 신문의 개화 개념은 서양 기술과 제도의 도입을 통한 인지의 발달과 풍속의 진보를 뜻했다. 뭐 앞에서 한 말이니까 쓸데없는 말이고 이 개념에는 인민이 여기 인민이 한 밑줄 줄래? 인민이 국가의 독립주권의 소중함을 깨닫는 의식의 변화가 내포되었고
통치자의 입장에서 통치자 밑줄 줘야 되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내가 전에 한참 그런 얘기 했었어. 어떤 그 설명을 할 때 두 개로 찢었을 때 그 찢는 기준이 중요해질 때가 많다 그랬지. 지금 뭘로 찢었니? 주체로 찢었잖아. 이게 왜 내가 이 말이 바로 딱 들어오는 거냐면 아까 개항 이전에는 뭐였다고? 통치자의 통치 행위로서 내려온 거였잖아. 근데 지금 이 개화 개념은 뭘로 찢었어? 인민에 대해서는 통치자에 대해서는 두 개로 찢고 있지. 그럼 우리는 봐봐. 첫 봤다가 기준이잖아. 이 새끼가 기준이었는데 이렇게 찢고 있으니까 얘가 눈에 들어오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인민 입장에서 뭐야? 독립주권의 소중함을 깨닫는 의식의 변화. 오케이? 그리고 통치자 입장에서는 문명의 장점을 받아들여 국가의 진보를 달성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 오케이. 뭐 내가 굳이 좀 더 붙여주면 좀 더 앞에랑 좀 더 비교 대조를 심하게 해보자. 그럼 봐봐. 통치자의 입장에서 앞에 개항 이전엔 뭐였어?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지식 확장이야. 크게 다르진 않아. 서양으로 좀 좁혀진 거 말고는, 그지? 뭐가 달라진 거야? 옛날에는 개항 이전에는 통치자가 피통치자를 교화한다 이런 얘기였다고 다. 근데 지금은 뭐야? 인민, 얘네가 이렇게 바뀌는 거. 뭔지 알지? 주어가 바뀐 거지. 오케이. 계속 가. 그래서 개화당의 한 인사가 제시한 개화 개념은 그럼 봐봐. 이렇게 말할 때 이미 자, 이 3문단 정도 왔으면 우리는 뭐 할 거야, 지금? 1, 2, 3, 4, 5문단 가면서 바뀌는 개화 개념 비교 대조할 거잖아. 거기에만 포커스 다 때려박는 거야. 성문화된 규정에 따른 대민 정치에서의 법적 처리 절차 실현 등 말 족같은데 결론은 뭐야, 그냥? 이게 성문법이라는 거야. 배경 지식으로 알아놔. 성문화된 게 뭐야? 성문법이 뭐야, 얘들아? 성문법. 성문법주의 이런 말 안 들어봤어? 성문법. 뭐야? 처음 봐? 아니, 씨발, 이러니까 이게 뭐가 안 되지. 성, 성. 성 뭐? 영국, 아, 미친 소리 하지 말고. 이 그럴 문자야. 반대말이 관습법이야. 아니, 봐봐. 이런 거야. 어, 관습법이랑 성문법은 뭐가 다른 거냐면 글로 써있냐, 안 써있냐. 법전이 있냐, 없냐. 너네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왜 유명한 거냐면 그게 존나 눈에는 눈 찌르는 게 멋있어 보여서 그런 게 아니라 웃겨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최초의 성문법이라서 그래. 최초의 글로 쓰여진 법전이 아라비아 법전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중요한 거야, 이 바보들아. 알겠어? 그러니까 한국은 성문법주의야, 기본적으로. 근데 미국이나 영국, 특히 영국 이런 유럽 국가들은 어떨까? 관습법이 되게 많아. 왜 그러냐면 봐봐. 우리나라는 이런 법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개화 때 생겼지. 최근에 생겼어.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다 다시 만들었지. 헌법부터 우리 재헌국회 해가지고 법 만들고 다 만든 거잖아, 사실. 근데 영국이나 유럽 이런 애들은 옛날부터 법이 있었지. 우리도 있긴 있었는데 우린 걔네 나라가 안 바뀌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걔네는 글로 쓰여진 거 아니라 전통이 너무 많은 거야. 뭔지 알아? 예를 들면 막 우리 얼마 전에 뭐 그런 걸로 싸우더라고. 뭐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인 게 아, 너네 그 노무현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 수도 이전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 그때 이 관습법이라는 말이 대한민국에 처음 나와. 무슨 말이냐면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 수도 이전 사업을 한다고 수도를 뭐 어딘가 세종인가로 옮긴다 그랬어. 근데 그때 헌법재판소를 갔어. 이거 위헌이다 이러고. 근데 우리나라 헌법 법전에는 수도가 서울이란 말이 한 문장도 없어. 없어. 근데 판사가 위헌이래. 땅땅땅. 뭐라고 했을까? 우리나라는 관습법으로서 수도가 서울인 걸 인정하고 있다 이래. 뭔 말이야? 글로는 안 써져 있지만 우리가 전통과 사람들의 인식과 그런 것들에 기반해서 우리는 당연하게 어떤 걸 믿고 있다라고 하는 관습법이야. 오케이? 근데 미국이나 영국도 관습법이 존나 많다고. 예를 들면 판사가 말할 때 뭐 떠들면 안 돼. 이런 거 안 써 있어. 관습법이야, 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거 알아놔. 어디 써놔. 옆에다. 성문법, 관습법. 요 대립각은 너네가 야, 인간적으로 대학을 간다는 사람들이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음, 꽤 중요한 얘기야, 그치? 그리고 이 아는 만큼 글이 잘 읽혀 어쩔 수 없어. 성문화된 규정에 따른 봐봐. 그럼 대민정치라고 할 때 이거 무슨 말이야? 대할 대자에 백성민자야. 그지? 그러니까 백성을 대하는 정치. 그냥 쓸데없는 말이라고 하니까. 대민정치에서의 법적 처리 절차 실현. 그 뭔 소리야, 그러니까. 애들을 옛날처럼 사또가 마음대로 그냥 패라 해서 패는 게 아니라 법에 쓰여 있는 대로 절차를 하는 거. 그런 거를 포함한 얘기를 했다는 거지. 결론은 뭐야? 성문법으로 넘어가고 싶어 했다고. 그지? 서양 근대 국가의 통치 방식으로의 변화를 내포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혹시 이 다음 문장 넘어갈 때 좀 어색하지 않았어? 안 어색했어? 아, 봐봐. 서양 법적 처리 어쩌고저쩌고 내포하는 것이었어. 그는 개화 실행 주체를 여전히 왕으로 응? 뭔 말인지 알아? 봐봐. 건이는 착한 애야. 근데 그는 여전히 어린애 같아. 내가 방금 뭐라 했어? 근대라고 했지. 근대가 나와야 돼. 왜? 앞에 긍정이고 부정이잖아. 근데 지금 봐봐. 앞에 긍정이잖아. 뒤에 봐봐. 여전히 왕, 뭔가 부정적이잖아. 뉘앙스가. 빠졌지. 그러나가. 일부러 뺀 거야. 헷갈리라고. 같이 가봐. 그는 개화실행 주체를 여전히 왕으로 생각했고 개화실행 주체로서 왕의 역할이 사라진 것은 이 말하려고 갑신정변에서였다. 그러면 갑신정변 앞에서 슬래시 크게 끊고 봐봐. 왜냐면 필자가 일부러 이건 너네 읽기 쉬우라고 잡아주고 있잖아. 뭔 소리야? 개화당에 인사가 있고 비교대조 값을 줄 건데 지금부터. 내가 원래 같으면 표를 크게 그릴 텐데 뭐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안 할게. 갑신정변을 이렇게 직접 준 거야 필자가. 그 다음에 여기 왕이고 여기 왕 아니에요라고 그냥 미리 말하고 있는 거지 비교대조를. 가서 자, 그 풍속의 진보와 통치 방식의 변화라는 의미를 내포한 갑신정변의 개화 개념은 통치권에 대한 도전으로 뿐 아니라 그럼 이거 뭐야? 나돈리의 버들소비 그지? 나데이버피 말고 나돈리의 버들소비도 있지. 뭐뭐뿐 아니라 뭐뭐다 라고 하면 두 개를 같은 층에 때려 박아주면서 아, 두 개 있었구나 이렇게 잡아주면 돼 그지? 통치권에 대한 도전으로 뿐 아니라 개인의 사욕을 위한 것으로 확대되었다. 야, 봐봐. 근데 봐봐. 어차피 앞에가 기준이라 그랬어. 그지? 그럼 이미 필자가 집어줬지만 얘는 여전히 왕이었고 얘는 왕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 나오는 거야? 통치권의 도전. 도전. 왕에 대한 도전이야. 달리 말하면 여기서. 그치? 통치권의 밑줄 가볍게 줘봐. 그럼 거기다 위에다 왕이라고 쓴 거야. 왕에 대한 도전을 말하는 거야. 지금. 그치? 어. 너네가 이렇게 읽어야 돼. 그리고 개인의 사욕을 위한 것으로 표상되었다. 그치? 왜 유교에서는 왕이고 뭐 이런 거 따르는 게 다 그건데 그걸 안 따르면 개인의 사역을 위한 것처럼 보일 거 아니니, 그지? 그 다음에 이후 개화 개념은 야 이후라는 말 나왔을 때 너네가 이제 반응을 해야 된다고. 왜? 우리 시간축 따라가면서 비교대조 할 거니까. 이후 개화 개념은 국가 구성원을 조직하고 동원하기 위해 부정적 야 그럼 왜 부정적인데? 부정적 밑줄 줘봐. 부정적 왜 부정적이야? 왕에 대해서 그치 그치 도전. 그치. 얘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쿠데타 세력이잖아. 왕에 대해서 도전했고 앞에서. 응? 뭔 말인지 알지? 예준이가 뭔가 반응이 안 좋았어. 자,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될 거. 그래서 야 봐봐. 6일주는 서유 견문을 저술하여 개화 개념에 더 씌워진 뭐? 부정적 이미지를 떼어내고자 했다. 이후 간행된 야 그럼 뭐야 6일준 앞에서 이후 앞에서 다 끊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뭔 말인지 알아? 6일준 문장 뒤에 이후 간행된 앞에 이후 앞에서 끊어야 돼 이제. 알겠지? 6일준이가 서유 견문 썼고 그 다음에 간행된 대한매일 신보 등의 개화 개념도 근대국가 주권을 향해 그들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응 이응 하고 넘어가. 을사늑약 이후 각과로 주고 개화 논의는 문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로 이어졌다. 대한자강의 주요 인사들은 서양 근대 문명을 수용하여 근대 국가를 건설하고자 앞서 문명화를 이룬 일본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고 보았다라고 했거든. 봐봐. 근데 여기서 이제 봐봐. 글이 쌓일수록 이 글의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선명해진단 말이야. 그럼 여기 문단 정도 왔으면 이 필자가 뭔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말들이 더 보여야 돼. 앞에는 모든 말이 다 중요해 보여. 그지? 여기서는 뭐가 중요한 말인지 좀 더 신경 써서 봐줘야 돼. 뭐가 중요해 보이니? 1번이지. 이해돼?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지금? 아니 왜냐면 근대국가 건설 앞에서부터 다 했던 말이잖아. 서양 문명에 대한 수용 개소리 다 했잖아. 뭐가 중요한 거야? 일본 동그라미 해줘. 일본에 대한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게 이 새로운 글의 주제가 되는 거잖아. 이래서 이들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를 주체 인식의 준거로 삼았기 때문에 뭘 간과했어? 민족 주체성의 박스 한번 줘. 그러면 이 문단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은 다 뭘 위한 거야? 민족 주체성을 잡자라는 얘기가 될 거야. 라는 걸 너네가 느껴야 돼. 이러한 상황에서 그럼 박은식 씨에 대한 얘기 하겠지. 근대국가 건설과 새로운 주체의 형성에 주목하여 문명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어. 야, 그럼 이 박은식 씨가 하는 말, 내가 그동안 가르쳤던 거에 너무 잘 부합하게 얘기를 해주거든? 평가원이라서 그런지. 뭔데? 이양대립적으로 다 말해. 그의 기본 전략은 문명의 물질적 측면인 과학은 서양으로부터 수용하되 야, 그럼 물질적이랑 정신적이랑 지금 당연히 밑줄 주고 연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지? 그냥 물질적.
정신적.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물질은 과학이고 정신은 뭐다? 이렇게 바로 잡히는 거 아니야? 동의? 음. 그 다음에 정신적 측면인 철학은 유학을 혁신하여 재구성하는 것이었다. 그는 생존과 편리 증진을 위해 과학 연구가 시급하지만 가치관, 인격 이런 건 다 철학이었고 그런 건 유학이 중요하다라고 본 거지. 자국 철학 전통의 정립이라는 당시 동아시아의 사상적 흐름 속에서 그는 그가 제시한 근대 주체는 과학적, 철학적 인식의 주체이자 뭐 어쩌고저쩌고 성격을 띠는 것이었다. 예준이 죽었어. 아, 이 글이 좀 졸리긴 해. 인정해. 인정. 아니 근데 글의 구조가 재밌어. 끝까지 가봐. 뒤에 봐봐. 나 중국이 아, 너네 답은 맞았니? 4번, 5번, 3번, 2번, 1번, 3번, 2번이요. 4번, 5번, 3번, 2번, 1번. 하나 틀렸. 너 잘했는데 왜? 못 틀렸는데. 7번, 7번을 틀렸다고? 2번 안 했어, 너? 3번에 어, 너 다 맞았어? 어, 잘했네. 7번 찍었어? 오케이, 오케이. 자, 아니, 지우개가 존나 마음에 안 드는데. 아, 얘들아, 죽으면 안 돼. 지금 수업을 시작했는데 너네가 죽으면 나도 죽고 싶잖아. 야, 봐봐. 중국이 서양과 과학기술에 전면적인 관심을 기울일 때는 아편 전쟁 이후였다. 내가 재밌게 해줄게. 기다려봐. 전쟁 패배에 따른 위기감은 반세기에 걸쳐 근대화의 추진과 함께 의욕적인 기술 수용으로 이어졌지만 청일 전쟁의 패배는 기술 수용만으로 부족하다는 인식 나왔어. 그래서 뭐 하려는 거야? 과학 정신 전체를 이식하려는 거지. 뭔 소리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서양에 대한 걸 다 수입하려고 한 거야, 그냥. 그지? 만들어진 물건들, 아니면 과학 기술, 뭐 이런 것만 가져오려고 한 거지. 근데 그걸로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왜? 모자를 뒤집어 쓰면 돼. 근데 전에 말했잖아. 모자 쓰면 나도 졸리다니까. 모자 쓰면 내가 대학교 수업 시간에 앉은 적이 없어. 앞에 챙이 가리잖아? 그럼 시선이 위로 안 가. 존나 졸려. 그냥 바로 계속 자. 나는. 어쨌든. 아이씨, 짜증나. 과학 정신을 사회 전체에 이식하려는 시도가 구체화됐어. 그래서 옌프는 어떻게 한 거야? 경쟁에서 승리하려 그러면 기술뿐 아니라 국민의 뭐? 정신적, 야, 그럼 봐봐. 잘 봐봐. 기술뿐 아니라 국민의 정신적 자질이라고 지금 말하지. 나그 지문에서 처음. 근데 이거 어디서 봤는데? 가지문 마지막에서 봤잖아. 박은식이 이렇게 얘기했잖아. 박은식이 뭐라 그랬어? 물질은 가져오되 정신은 유학으로 할 거야라고 이미 얘기했지. 근데 그 틀에서 나지문도 똑같이 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질 정신 트랙을 박은식이가 처음에 얘기했는데 지금 나지문 넘어서 옌프도 똑같이 하고 있다고. 옌프도 물질, 과학, 이응이응 맞거든? 근데 정신도 필요해. 근데 정신 중에서 봐봐. 박은식이랑 다른 건 뭐야? 박은식은 물질은 밖에 거, 정신은 우리 거 하려 했는데 중국은 그렇게 해서 줬댔지. 근데 중국은 어떻게 한 거야? 중국 물질도 밖에 거, 정신도 밖에 걸로 가져오자라고 하고 있는 거지. 서양 걸로. 오케이. 그래서 과학적 사유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파악한 그에게 과학 정신이 전제되지 않은 정치적 변혁은 뿌리 내릴 수 없는 것이었다. 전제라는 말 가볍게 밑줄 줘봐. 봐봐. 뭐뭐가 뭐뭐를 전제한다. 뭐뭐가 뭐뭐에 선행한다. 뭐뭐가 뭐뭐한다. 다 뭐야? 인과관계야. 인과관계고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런 거란 말이야. 전제라는 말이 나왔으면 시험 문제에서 뭐 나올 수 있어? 뒤집을 수 있어. 실제로 뒤집는 문제 하나 나올걸? 뭐 어쨌든. 그는 인과 실증 방법에 근거한 근대학문 전체를 과학이라 파악하고 과학을 습득하여 전통 학문의 폐단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봤어. 폐단 밑줄. 전부 다 마이너스로 본 거지, 전통은. 그의 입장은 1910년대 후반 신문화 운동을 주도한 누구? 천두슈한테 밑줄. 이어졌다. 이어졌다. 그럼 얘가 한 말 전체는 천두슈가 동의하겠다는 거야, 지금부터. 오케이? 음. 그리고 이 밑에는 귀찮으니까 좀만 이따 읽자. 4번. 자, 4번에 4번 선지 맞지? 과학 정신이 사회에 자리 잡으려면 정치적 변형이 아, 그래, 여기서 나오네. 뭔지 알겠지? 써줘. 인과 뒤집기. 이게 뭐뭐가 뭐뭐를 전제한다. 뭐뭐가 뭐뭐가 선행한다. 이게 순서가 잡히기 시작하잖아. 그치? 순서가 잡히고 서열이 잡히면 문제에서 낸다는 생각 너네가 미리 해야 돼, 이제는. 알겠지? 전제라는 말 봤을 때, 아, 나올 수 있겠구나 해야 돼. 5번. 5번에 5번 선지. 이르러 서야, 이거 왜 틀렸는데? 주권과 결과. 이거 왜? 그 전에 언제 나왔는데? 몰라? 모르는데 골랐어? 야, 얘들아?
아니, 어디 나왔냐고. 뭐? 아니, 아까 풀었잖아. 서유경은 아니고. 뭐 개소리야. 그 다음이잖아, 그거는. 서유견문은 부정적 이미지 더 씌우기 말고 없잖아. 국가 주권 얘기 언제 했니? 고종 때 했잖아, 얘들아. 인민이 뭐라고 했니? 인민이 국가의 독립주권의 소중함을 깨닫는이라고 했잖아. 근데 봐봐, 이걸 이렇게 해설하면 개짜치는 거야. 야, 주권 봐봐. 주권 찾아. 아, 고종 때 있네. 미리 있었네. 이렇게 풀면, 이 씨발, 이게 국어냐? 아니,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지. 야, 애초에 사실, 야, 잘 생각해봐. 너는 머리로 잘 생각을 해봐. 그냥 그 저 개항 이후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올 때 법적 처리 질차 실현부터 해가지고 개소리 하는 거 쭉 있잖아. 저게 다 잘 생각해보면 어차피 주권에 대한 내용이야 다. 고종 때 그 주권 얘기한 이래로 계속 주권 얘기는 하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저 말을 봤을 때, 엥? 대한매일신보, 그러니까 봐봐. 저 문제를 풀 때 내가 감각을 알려줄게. 저 대한매일신보 발간에 이르러서야 국가의 주권과 결부한 대화 개념이 제기되었잖아. 라는 말은 내가 애초에 이 글을 시간축상의 비교대조를 읽고 있었잖아. 그때 대한매일신보에서 존나 많이 바뀌었어야 돼, 뭐가. 갑자기 국가 주권 얘기가 아닌데 국가 주권 얘기를 탁 돌아서 써야 된다고, 아까 읽었을 때. 그런 느낌 좆도 없었잖아. 그냥 계속 같이 가고 있었잖아. 라고 하니까 난 저 5번 선지가 이상한 거라고. 뭔 말인지 알아? 어. 흐름이 느껴져야 돼. 그래, 흐름이 5번 선지고. 6번에 3번. 왜? 뭐, 니네 알아서 하시고. 7번. 7번 왜? 2번. 반대하는 안보 후보가지고. 그래. 기억 봐봐. 주체 인식의 준거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라는 인식에 반대하는 거겠지. 왜? 주체 인식은 누구 기준으로 해야 돼? 우리로 해야 돼. 근데 봐봐. 이 말이, 그러니까 이 7번 문제를 풀 때도 봐봐. 저 문단에 띠이 보여야 된다고. 주제가 보여야 된다고. 저 문단 주제 뭐였어? 일본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고 본 거에 빡쳐가지고 뭐를 하려고 한 거야? 민족 주체성 회복하려고 한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민족 주체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건 이미 알고 있었어야 된다. 기억은 이응이응이고. 니은 봐봐. 철학이 과학의 방법에 근거할 수 없다. 뭔 개소리야. 그치? 뭔 개소리야. 보고 싶지도 않아. 자, 1번 선지 봐봐. 7번에 1번 선지. 어디다 X 줄 거야? 그치? 전통에 X 줄 거고. 3번. 어디 줄 거야? 부인하는 입장. 그치? 부인의 X지? 4번. 비판. 그치? 응? 그거 비판이라 맞아. 네. 그 마지막 봐봐. 비판하는 입장은 맞다고. 아, 음. 그러니까 비판의 X라고. 5번에 없다 X고. 알겠지? 자, 음, 됐고. 8번 문제, 1번 문제 어떻게 다들 잘 맞췄네? 이거 다들 많이 틀리던데, 너네 왜 맞추니? 너네 왜 내가 준비하는 걸 씨발 맞추고 자꾸. 자, 어쨌든. 8번, 뭐, 틀렸니? 아, 다행이다. 한 명은 틀려야지, 그지? 8번에, 왜 1번이야? 관광을 돌리는 거랑 여기는 확신이 부족했다는 말 다른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뭐. 국어 실력이 늘진 않죠? 자꾸 나한테 확인을 받으면. 보기에서 정부가 서양 생산 기술의 도입으로 변화하게 될 마을을 홍보하게 된 취지가 뭔데? 그냥 이제 독려하기 위한 거. 우리들께 마을 역량을 달성할 수 그치? 그러니까 이게 얘들아, 너네는 자꾸 이게 좀 비논리적이잖아, 말할 때. 그게 왜 그러냐면 너네가 개념적 사고를 못해서 그래. 봐봐. 이게 다 쉬워, 사실. 문장 구조만 생각해봐. 확신이 부족하대. 확신의 신자가 믿을 신자야. 믿음이 부족한 거지. 근데 그 보기에서의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야? 그래,